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사람과의 악연이 시작된 뒤 지혜 씨 자매는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답니다. 인터뷰하는 도중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오는 누군가. 너 구속시킬 거야. 이건 뭐죠? 모르겠어요. 저한테 계속 이렇게 협박성 카톡이 와요. 자신의 SNS 프로필에 지혜 씨의 사진을 도용해 올린 뒤 섬뜩한 글을 적는가 하면 밤낮 없이 협박성 연락을 해온다는 인물. 그 존재가 드러난 건 지난 1월 24일. 카드사에서 의아한 메시지가 날아들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카드 계속 알림이 와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카드에 그래서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이 카드가 은행이랑 이제 제 요즘 카드다. 이 무렵 분명 서울에 있었던 지혜 씨의 명의로 누군가 통장을 개설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발급된지 물어보니까 여권을 가지고 오셨대요. 지혜 씨의 여권을 들고 은행을 찾아왔다는 인물은 한 중년 여성이었는데요. 의문의 답을 알고 싶은 지혜 씨 자매가 대구에 있는 해당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 통장 개설하러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신분증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더니 여권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장을 개설해달란 말을 하고 줄곧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잠시 뒤 묻지도 않은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합니다. 성형을 특파하고 본인이 먼저 또 말씀을 본인이 성명을 했다네요. 어째 사진과는 다른 외모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고객의 말을 믿은 이유는 더 있었다는데요. 여권으로만 이제 통장 신고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등본 초본이 이제 차에 있다고 이제 바로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문제의 여성이 일주일 전에 발급한 지혜 씨의 주민등록 초본까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센터에서는 왜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줬던 걸까? 여권을 주고 오신 분인데 그 여권을 받아가지고 본인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권 보고 사진 보고 확인을 했다잖아요. 그냥 호기긴. 여권 사는 거를 도와드릴게요. 이거 전세 분실 여권이에요. 자 보세요. 2년생이에요. 무엇보다 중년 여성에게 명의 도용을 당한 지혜 씨는 올해 24살인데요. 사람이상 뭐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담당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확인했다고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사를 했습니다.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자는 자신들 역시 해당 여성의 정체가 궁금하다는 말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토록 황당하고 대범한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대체 누굴까? 은행엔 단서가 있었습니다. 거래 신청서에 그녀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던 건데요. 놀랍게도 수상한 중년 여성의 정체는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 여자친구분이더라고요. 한때 지혜 씨 아버지의 연인이었던 48살의 최 씨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고 합니다. 문자 내역을 하긴 했는데 돈 빌려달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인데 나중에 가면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요. 연인이 된 지 한 달여 만에 지혜 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가 하면 지혜 씨가 본가에 두고 간 여권을 도용해 통장을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는 최 씨.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 얼마 전이었다고 합니다. 나 템대로 왔어. 그거 수입이니까 당신 집 앞에서 나가.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최 씨가 지혜 씨 아버지의 집에 관찰 카메라 여러 대를 숨겨뒀던 건데요. 대체 이유가 뭐였을까? 몰래카메라 돌려봐라. 나는 여권을 이제 들고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몰래카메라를 이제 25일 이후에 이제 설치를 하셨거든요. 이분 말씀대로라면은. 계산하는 거 손해요? 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최 씨. 그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와서 왔어요. 누구 살리시는데요? 그런데 혹시 저요? 네. 제가 누군데요? 아는데? 제가 그 사람 아는데요. 저 아니라고요. 자신은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며 거짓말을 하는 최 씨.
다시 멈춰선 그녀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지금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은행에 그러면은 거기 안 갔어요. 저 그날 교통사고 났다고요. 그러니까 통장이 개설된 그때 자신은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초벌을 떼어간 거 전 그것도 모르겠어요. 거기도 본인이 가신 거? 아니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디 봐서 제가 26살처럼 보이세요? 네? 48살인 자신이 24살 지혜 씨의 명의를 어떻게 도용했겠냐는 겁니다. 은행에 찍혀있는 사진은 뭐예요? 그 CCTV는? 거기 간 적이 없으신 거예요? 저 그날 사고 났다. 다 있어요. 네. 블랙박스까지 상대방 거 다 받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지혜 씨를 사칭한 여성이 은행에 들어선 시각은 오후 4시 29분. 그런데 사진이 찍힌 시각은 오후 4시. 해당 장소에서 은행까지는 1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실 최 씨가 지혜 씨 자매에게 들려준 얘긴 또 다릅니다. 아니 해피당했다고. 아유 아줌마 손톱도 만드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죄송한데 이쁘진 그대로 입고 가신 거라 하얀 모자 쓰셨던데? 그 사진 은행 갤러리에 있는 거야. 은행 CCTV에서 찍힌 모습과 집을 찾아왔을 때의 모습이 옷에서 부츠까지 똑같지만 누군가 일종의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을 조작해 누명을 씌웠다는 겁니다. 옛 연인이자 지혜 씨의 아버지인 철민 씨라면 그녀에 대해 뭔가를 알지도 모릅니다. 경마장에서 만났죠. 자기가 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만뒀다. 집이 잘 산다. 뭐 지금 뭐 아파트 뭐 있고. 하여튼 자기 아버지가 어디 건물이 있고 어디 건물이 있고. 자산가의 딸이자 명문대를 졸업한 뒤 긴 세월 교직에 몸을 담았다는 그녀는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신을 받았다 하더라고. 자기가 모시는 뭐 신당 뭐 이런 거 사진으로 한번 봤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을 받은 뒤 아버지와 갈등이 생겼다는 최 씨. 그래서 부유한 가정 형편에도 그녀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가 많았다는데요. 그런데 이제 해कर 엮어나고 그게 책상 밑에 있었거든요. 그건 지금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니래요. 한편은 조금 씁쓸한 그런 것도 느끼고. 대체 최 씨는 어떤 사람인 걸까? 우린 주변 이웃들에게 그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하고 다니고 일단 뭐 돈 많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결제를 하실 때마다 10,000원씩 다 주셨어요. 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늘 현금으로만 거래를 했다는 큰손. 최 씨를 오랫동안 만났던 이들은 그녀의 인심도 참 후했다고 기억합니다. 씀씀이도 엄청 가고 뭐 명품이라고 뭐 가방이고 뭐고 이런 걸 많이 들고 다녔어요. 좀 많이 챙겼어요, 저를. 밥 먹는 것도 챙기고 선물도 한 번씩 챙겨주고 그랬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생일이면 명품 옷과 가방을 선물하며 환심을 샀다는 최 씨. 그렇게 친분이 쌓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돈을 빌려갔다는데요. 나중에 감정해보니까 다 가짜더라고요. 그러고 집에 놔둬놨는 폐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비밀번호랑 아는 그런 계획밖에 없죠. 명품이라고 받았는데 다 짝퉁이고 새 것처럼 꾸며서 줬는데 안에 택도 라벨지 같은 것도 다 떼어버리고 그렇게 받았죠. 최 씨가 주는 선물은 어딘가 좀 이상했답니다. 명품이 아닌 건 물론이고 새 제품처럼 보이지도 않았다는데요.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산부인과 간다고. 왜? 생리를 안 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임신이래. 근데 저는 잘라놨거든요. 정관수술 그래. 받으신 거예요? 정관수술 받은 상태고. 의아한 일이었지만 태범 씨는 혹시 모를 가능성이 있나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녀가 보내온 초음파 사진은 온라인에서 도용한 사진이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내 말을 믿고 있었죠. 법당에도 가보려고 했는데 기도 중이라고 집에를 가보지를 못해봤어요. 몇 번을.
알고 보니 그녀가 보낸 법당 사진 역시 유명 무속인이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린 거였는데요. 그녀의 얘기를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게 근데 뭐 1,600만 원짜리 가방하고 800만 원짜리 시계를 다 가짜였다고 하던데. 그거 뭐지? 보증서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임신했다는 건 맞아요? 네. 아픈 거 자꾸 그만하세요. 병원 기록 이름 다 갖고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없어진 폐물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을 부정하곤 자리를 떠난 최 씨. 전문가는 앞으로 최 씨의 수법이 점점 더 대범해질 거라 분석합니다. 이 사람은 하고 싶다를 못 참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이익 얻고 또 거짓말하고 이익을 얻고.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이 굳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진화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미연 씨와 명의를 도용당한 지혜 씨는 최 씨를 고발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 사례에서 가장 형량이 높은 죄는 사문서 위조죄랑 위조사무소 행사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좌가 개설된 다음에 그 이분 사적으로 또 이용한 정황도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본인이 해킹당했다거나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는 변명 자체가 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머지않아 최 씨는 거짓말을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혜 씨 자매는 여전히 너무도 불안하기만 한데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로 이제 협박도 하고 뭐 죽일 거다라는 내용이 들려있고 저희 아버님한테 카톡 하루에 100개씩 보내면서 저희 집 주소랑 제 민증을 적어서 이제 보내요. 니네 딸이 지금 사는 곳 맞지? 대답해. 이런 식으로. 며칠 전 그녀는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범죄자도 아니고 저는 그 시간에 차 사고가 났었다고 그 핵심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옷을 입었어요. 픽으로 택배로 온 거 그걸 뜯어서 그 옷을 입었고 그 사고 지점에서 제가 바로 은행에 갔다고 쳐도 그 사람들 말대로 저는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 자리예요. 휴대전화 너머에 그녀는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얼굴 속 최 씨의 진짜 모습. 그것은 거짓말쟁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